내 이름은 김가영. 70세의 주부다. 조용하지만 나름대로 남편과 둘이 지내며 살아왔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집은 지나치게 조용할 정도로 고요하지만 그 또한 노년의 시간이라 여기며 지냈다. 부부 둘이 먹을 밥을 천천히 만들고 TV를 보며 나란히 차를 마시는 나날. 그 평온이 깨진 건 어느 날 딸 지은이 울면서 전화를 해왔을 때였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주말 지은은 남편 민수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 도연이는 아직 유치원생. 작은 몸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다. 거실에 차를 내오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집세를 못 낼 것 같아. 민수의 회사가 갑자기 경영이 나빠졌고 보너스도 끊겼다고 했다. 지은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돌아가지 않았고 월 80만 원의 아파트 월세가 너무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말없이 들었다. 그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나는 잠깐 멈칫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기뻤다. 딸과 손주들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 기대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다. 지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민폐가 될지도 모르잖아. 나는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손주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다니. 그거면 됐다. 그렇게 같이 살게 됐다. 우리 집은 6 식구가 됐다. 1층에는 나와 남편, 2층에는 지은 가족 4명. 아내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나.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 설레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행복한 결정이 조용히 가족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방아쇠가 될 줄은. 아빠 상담할 게 있어. 테이블에 앉자마자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민수 회사 실적이 나빠져서 보너스가 끊겨서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민수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짐을 드릴 생각은 아닌데 정말 한계라서.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 먼저 나왔다. 여기서 같이 살면 된다. 집은 방 4개짜리 아파트. 우리 부부에게는 넓기만 했고 대출도 끝난 지 오래였다. 딸이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마치 본능처럼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가족이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나는 잠시 놀란 듯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손주들이랑 다시 살 수 있다니 나도 기뻐.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을 것이다. 서연이는 할머니 매일 볼 수 있어 하며 웃었고 도연이는 내 무릎 위에 쪼르르 올라앉았다. 이렇게 다시 가족이 모일 수 있다니.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다. 도움이 언젠가 기대므로 바뀌고 감사가 어느새 당연함으로 변해버릴 줄은. 동거가 시작되고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다. 서연이는 할머니 같이 요리하자며 부엌으로 달려왔고 도연이는 엄마보다 할머니가 좋아 라며 안겼다. 집안의 아이들 목소리가 울리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줄 몰랐다. 지은과 민수도 처음엔 감사 인사를 자주 했다. 엄마 정말 도움돼. 밥 진짜 맛있어. 나는 부엌에 설 때마다 내가 아직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
힘이 났다. 하지만 그건 정말 처음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1층은 고요했다. 2층은 불이 켜진 채 TV 소리만 새어나왔다. 아침을 다 차려도 2층에서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도 없고 부엌에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 8시가 넘어도 인기척이 없자 오히려 내가 눈치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날이 계속되며 그게 일상이 되어갔다. 1층과 2층은 마치 다른 세계가 되었다. 식사도 처음엔 같이 먹자고 하면 내려왔지만 이젠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2층에서 먹을게요. 정성껏 만든 6명분의 음식이 절반 이상 그대로 남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럼 안 만든다고 말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려올지 모른다는 마음에 늘 만들고 말았다. 식탁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남편과 둘이 말없이 밥 먹는 날이 많아졌다. 세탁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이것 좀. 빨래가 한 보따리였다. 나는 그냥 받아 말없이 돌렸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 말해왔다. 이건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로 생각했다. 그래도 속이 자꾸 편치 않았다. 이러다 내가 먼저 지치겠구나 싶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아무도 먹지 않고 내가 널어둔 빨래를 아무도 개지 않고 내 존재가 점점 편리한 사람으로 바뀌는 느낌. 그 불안이 조금씩 커졌다. 나는 단지 할머니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다. 가족이 되고 싶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점점 편치 않았다. 그래도 지은도 힘들겠지 싶었다. 손주들 생각해서 참았다. 그러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아침부터 정성껏 조림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몇 번이고 간을 보며 설레어했다. 그런데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2층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친구 가족이랑 밖에서 먹고 올게요. 밥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아주 잠깐 손을 멈췄다. 곧 그래 알겠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게다가 민수가 내려와 이렇게 말했다. 그 냄비 냉장고에 넣어 두실래요? 나중에 먹을게요. 아침부터 땀 흘려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을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을 정리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웠다. 도움이란 게 뭐지? 가족이면 다 되는 건가? 우리는 돕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그날은 서연이의 생일이었다. 나는 전날부터 준비했다. 조림 요리, 햄버거 샐러드, 서연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생일 케이크도 아침부터 직접 구웠다. 케이크가 식으면 크림을 올리고 딸기를 얹고 거실에는 장식도 달았다. 1,000원 상점에서 사온 풍선도 불었다. 좋아하겠지. 그 생각뿐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이제 지은 가족이 내려오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불안해진 나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이 생일 파티 몇 시쯤 시작할까? 읽음 표시가 바로 떴다. 하지만 답장은 몇 분 뒤에 왔다. 미안, 오늘 민수 부모님이 오셔서
밖에서 생일 축하하고 있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오늘 우리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케이크까지 굽고 장식까지 했는데. 나는 그래 즐겁게 보내라고 답했다.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쉬어 있었다. 그날 밤 2층으로 올라가는 기척은 없었다.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었다. 불을 끈 요리 냄새만 덩그러니 방 안에 남았다. 나는 말없이 장식을 떼고 거실을 정리했다. 작은 선물 봉투를 조용히 쓰레기통에 밀어 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젠 무리일지도 몰라.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닌 걸까? 그 말과 함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미안해 가영.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이 말했다. 이 집을 나가자. 나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눈은 빨갰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말처럼 들렸다. 사실 나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없으면 아이들은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 서로 눈치 보며 서로를 피하며 점점 더 지쳐가는 생활. 가족이면 잘 된다는 건 어쩌면 환상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나는 지훈과 민수에게 말했다. 할 말이 있다. 다 같이 모이자. 오랜만에 6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고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침묵을 깬 건 나였다. 지은아, 이 집을 너희에게 넘기려고 한다. 우리는 근처에 방을 구해서 살겠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나는 말했다. 너희도 힘든 거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위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나는 이어 말했다. 지은아, 가족은 꼭 같이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 지금 이대로면 나는 너희가 나를 원치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런 뜻 아니었어. 진짜로. 엄마한테 고마웠어. 근데 말을 안 하다 보니 어느새 다 당연해졌어.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해주시는 걸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울며 외쳤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지마. 또 같이 밥 먹고 싶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서연아, 도현아, 미안해. 근데 떨어진다고 가족이 깨지는 건 아니야. 소중한 걸 지키려고 잠깐 거리를 두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지훈과 둘이 부엌에 섰다. 엄마,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 정말로. 딸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게 대체 몇 년 만이었을까. 냉장고에 남아있던 그날의 케이크. 우리는 조용히 반으로 나눠 먹었다. 달고 조금은 쓸쓸하고 그래도 이상하게 따뜻한 맛이 났다. 시간이 흘러 나는 남편과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산다. 예전 집보다 좁지만 우리에게는 딱 좋은 크기. 누구 발소리도 기척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밥을 짓고 TV를 보고 조용히 잠든다. 여기선 마음이 편하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가영, 요즘 표정이 부드러워졌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일요일이면 아이들이 온다. 서연이가 달려와 안기고
도연이가 내 무릎에 쪼르르 앉는다. 그 체온을 느낄 때마다 가슴에 쌓였던 덩어리가 녹는 것 같다. 지연은 이제 꼭 말한다. 엄마 고마워. 그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적실 줄 몰랐다. 밥 맛있다. 또 같이 놀자. 다음엔 같이 케이크 만들자. 그 작은 말들이 가족을 다시 조금씩 이어준다. 나는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 가족은 무리해서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조금 떨어져야 보이는 감사와 말로 못했던 마음이 있다는 것. 요즘 나는 다시 부엌에 서는 게 즐겁다. 누군가에게 해주기 위해가 아니라 나도 즐기기 위해 만드는 요리. 그런 음식은 맛도 향도 전보다 더 풍성하게 느껴진다. 나에게는 이제 조용한 시간과 적당한 고도, 그리고 다시 제대로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 언젠가 손주들이 더 커져서 할머니는 늘 웃고 있었다고 말해준다면 나는 이 인생에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남편과 둘이 노후의 길을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간다. 이번에는 가족에게만 헌신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하는 나로서. 다음 주 일요일엔 애들이랑 소풍 갈까? 좋지. 이번엔 가영 도시락이겠네. 힘내서 만들어야지. 둘이 웃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게 됐다. 가족이라도 너무 가까운 거리가 서로를 다치게 할 때가 있다. 돕는다고 시작한 일이 어느새 짐이 되고 당연함이 되고 사랑이 감시나 의무로 바뀌기도 한다. 가족이기에 더 마음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 배려만으로는 진짜 끈끈함이 자라지 않는다. 때로는 떨어지는 선택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용기가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